다음 질문 주세요. 다음 질문은 요즘 쿠팡 광고가 되게 뜨고 있잖아요. 네. 쿠팡 시장이 커지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쿠팡 광고로만 해도 매출도 잘 오르고 있고 로아스도 잘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네이버는 그냥 버리고 쿠팡만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요즘 이런 시장 방향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쿠팡. 저도 쿠팡을 좋아하고 오늘 우리도 쿠팡이츠에 밥을 시켜 먹었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 저번에 했던 리타겟팅이랑 똑같아요. 만약에 뭐 쿠팡 할까요? 네이버 할까요? 아니면 쿠팡에 돈 더 써야 되냐 막 이런 말들을 하시는데, 쿠팡은 사실 네이버와 쿠팡의 차이가 뭘까요? 일단 네이버는 그래도 저희 스토어가 있고, 네. 쿠팡은 오픈마켓이죠. 완전 그 안에 들어가는. 그럼 더 좁혀서 네이버에서 쿠팡이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나요? 쿠팡이 할 수 있는 거라면 어떤 거 말씀하세요? 뭐가 있을까요? 네이버에서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는 배송비라던가 로켓 배송 이런 차이가 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본질로 따져볼게요. 네. 쿠팡은 주로 뭘 하는 곳이에요? 되게 집에서 필요한 걸 많이 사는 편이죠. 구매 플랫폼이 있으면. 네이버는 뭘까요? 검색을 하죠. 검색 포털이에요, 원래 자체 플랫폼의 본질은 네이버는 검색 포털이거든요. 검색 포털인데 여기에 블로그, 카페, 뉴스, 쇼핑 등등등등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쿠팡은 뭐 할 수 있죠, 또? 제품 살 수 있고 또 라이브 같은 거 구경할 수도 있고 타임 세일이라던가. 근데 결국 쇼핑이지, 쇼핑. 얘는 쇼핑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얘가 똑같이 검색 포털이라든가 뭐 블로그, 카페, 뉴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걸 아예 다르게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쿠팡을 하면 잘 돼요. 잘 돼야 돼요. 쿠팡을 하는데 안 돼. 그럼 그게 문제 있는 거야. 근데 네이버에서 했는데 잘 안 팔려요. 당연하지. 얘네는 지금 이 수많은 것 중에 쇼핑이 들어가 있는 거고, 얘는 쇼핑하는 곳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백화점에서는 주로 판매 위주로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문화센터라고 해볼까요? 여기가 문화센터야. 문화센터에서 막 사람들 이제 커뮤니티를 하면서 거기서 막 바자회 같은 것도 하고, 그러면서 막 쇼핑도 하고 막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커뮤니티를 즐기는데, 여기는 이제 백화점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내가 소비하러 가는 곳. 네이버는 정보 취득이 일단은 첫 번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검색 포털 자체가 우리가 거기 맛집 뭐 있지 하고 검색, 여행 어디 가야 되지 검색, 비행기 값 얼마지 검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비 목적이 첫 번째인 곳에 내가 광고를 해. 근데 잘 돼. 여기보다 잘 되네? 그러면 사람들이 단순하게 쿠팡 광고를 늘려야겠다. 그럼 상관없겠지만 왜 사람들이 네이버를 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쿠팡이랑 네이버랑 제가 직접적으로 광고를 대행을 하지만 제가 직접 판매를 안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수료나 이런 걸 모르지만 대부분 분들이 처음에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하다가 여기로 많이 가요. 근데 나중에는 다시 돌아와. 이 이유가 뭔가를 제가 좀 살펴보면 수수료가 좀 많고요. 여기는 어느 정도 성장이 처음에 가능한데 나중에 이걸 치고 올라가는 게 좀 안 되더라고요. 네이버는 처음에는 더딘데 나중에는 이렇게 점프해서 올라가는 게 많아요. 그래서 뭐 스토어라든가 요즘에 네이버 뭐 쇼핑 플러스라든가 아니면 요즘에 스토어 플러스, 뭐 플러스가 계속 붙잖아요. 쇼핑 플러스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붙다 보니까 쿠팡에서와의 역할, 네이버에서와의 역할이 광고를 가지고 했을 때 좀 나눠야 된다. 여기는 당연히 잘 되는 게 디폴트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여기서는 잘 되게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그걸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나중에 큰 성장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쿠팡 광고가 더 좋나요? 네이버 광고가 더 좋나요?는 사실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내가 비중을 어떻게 둬야 되냐 라고 했을 때, 만약에 100으로 나눈다고 치면 저는 그래도 뭐 처음이라고 하면 70대 30? 얘를 키워야 되잖아요. 리타겟팅이랑 똑같아요. 얘는 어느 정도 되잖아. 그러면 처음에 더 적게 써도 돼요. 10에서부터 조금씩 올려도 돼. 근데 얘를 만약 반대로 해버리잖아요. 얘는 성장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 그렇다 보니까 웬만하면은 쿠팡에서는 내가 잘 된다고 너무 좋아하지 말고 꾸준하게 올려가면서 네이버를 키워야 된다. 그러니까 뭐 네이버 스토어를 키울 수도 있고,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 뭐 GFP나 다양한 광고가 있지만, 결국 우리나라에서 좀 이런 구매를 위해서 광고하는 플랫폼을 봤을 때 메타나 이제 구글도 있지만 국내 매체에서 네이버가 최고지 않나. 그래서 네이버를 키워야 된다고 좀 설명을 드리고요. 쿠팡 광고가 잘 된다고 너무 업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 여기에 막 비중이 많이 가잖아요. 그럼 나중에 결국 돌아와, 연어처럼. 그러면 여기가 나중에 무너진 상태에서 올리기에는 쉽지가 않다. 그래서 쿠팡이 평균적으로 로아스가 높아요. 네이버는 낮고.
왜? 이런 목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실제로 그런 말을 한 사람들이 실제로 내가 쿠팡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와 네이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생각해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직관적으로 여기가 구매가 잘 된다, 잘 팔린다라고 해서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지. 저는 항상 이제 투자하는 마인드로 더 안 되는 곳에 뭔가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질문 있나요? 저희가 이제 네이버에서 쇼핑을 하다 보면은 카탈로그로 묶인 게 되게 많잖아요. 네. 최저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쨌든 네이버로 뭔가 내가 광고를 올려놓거나 해도 쿠팡에서 뭐 이렇게 카탈로그로 묶여버린다. 약간 이런 케이스도 많은데. 그거 좋은 것 같아. 일단은 사람들이 뭐가 이제 문제냐면 트래픽. 얘가 트래픽이 많잖아요. 그러면 트래픽이 발생해서 유입되고 체류하다가 이탈을 해. 그럼 사람들이 검색해서 쿠팡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마케터로 보면은 별로 안 좋아. 그쵸. 근데 회사 입장에서 어차피 매출이 오르는 거잖아요. 근데 단지 네이버가 안 좋아 보일 뿐이야. 그래서 이거를 크게 보면 네이버에 의해서 네이버 광고를 많이 해보니 쿠팡 앱도 많이 느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사람들이 이동하는지 분석만 된다고 하면 야, 네이버 광고를 더 늘려도 쿠팡으로도 구매를 하니까 우리 전체 쿠팡은 늘어난다 라고 생각하면 괜찮아. 근데 난 네이버 광고만 해. 근데 구매가 안 나. 근데 알고 보니까 이탈을 하고 쿠팡으로 가서 사는 거야. 그러면 야, 효과 없네 하고 줄여. 그럼 얘도 줄겠죠? 얘로 가는 것도? 그러니까 이러한 고민들을 좀 해야 돼. 그러니까 실제로 메타 광고, 구글 광고하고 네이버 검색 엄청 많은 거 알아요? 그쵸.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광고 만약에 네이버 광고를 하나도 안 해. 근데 메타 광고만 만약에 우리가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써. 한 몇 달 뒤에 검색량 쳐보면 엄청 올라가 있잖아요. 그게 왜 올라가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GFA를 하면 네이버 검색량이 올라. 왜 올라? 이탈을 하고 검색을 하거든요. 이탈을 하면 검색. 사람의 심리가 체류를 하고 이탈을 했다가 검색을 통해서 후기를 본다거나 아니면 비교를 하잖아요. 다른 제품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이 사람들이 한 번에 구매하게 놔두는 게 아니라 이탈을 했을 때 다시 검색을 해서 재유입될 수 있게끔 열어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뭐 컨텐츠에 자사명 키워드를 넣거나 상품명을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우리 옛날에 뭐 독도 토너 있잖아요. 토너 이름이 독도 토너잖아요. 그 토너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기억하기 쉽게 이미지 메이킹이 돼버린 거잖아. 그러면 그 검색량 자체가 높아져 버린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유입돼서 체류되고 이탈되고 검색되고, 그러면 이게 쿠팡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올리브영 갈 수도 있고 다양하게 갈 수 있지만 결국엔 전체적으로 구매가 난다고 하면 브랜드 입장에선 좋은 거고.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만약에 네이버가 만약에 상품가가 5만 원이야. 근데 얘가 47,000원이야. 그러면 나라면 여기서 사거든요? 저도요. 네. 그러니까 이걸 유도하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똑같아. 5만 원이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했죠. 내가 네이버에서 포인트나 쿠폰이 있어. 그럼 여기에 사는 거고. 근데 나는 당장 뭐 오늘 받아야 돼, 아니면 내일 받아야 돼 해서 막 빠른 배송 서비스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이버도 요즘에는 뭐 내일 도착 보장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이 없어질 건데, 반대로 네이버가 낮추는 수도 있죠. 쿠폰을 뿌려서. 그러면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쿠팡을 올리고 네이버를 낮춰. 쿠팡은 팔려도 그만, 안 팔려도 그만이잖아요. 근데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저라면. 왜? 쿠팡은 구매 플랫폼이니까 살 사람 사거든. 근데 네이버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은 여기로 갔는데 비싸네? 그럼 일로 가는 거야. 이런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쿠팡과 네이버 많이들 물어보시지만 본인들의 상황에 맞춰서 하지만, 쿠팡은 구매 플랫폼이니까 너무 큰 비중을 가져가지 말고 네이버 쪽에 좀 더 큰 비중을 가져가면 이러한 사이클들이 완성될 수 있다. 결국은 매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데이터를 보더라도 약간 시너지를 보고 그런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너무 모든 것을 단편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쵸. 사실 경쟁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냥 하나의 역할일 뿐이야. 하나의 통로. 근데 이 통로를 너무 막 비교적으로 해놓으면 한쪽에 몰리니까 몰리지 않게 해주는 게 브랜드의 역할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